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자산 TF 이용재 선임 매니저입니다. 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한 3시간짜리여서 이걸 15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머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 스킵하고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큰 증권이란 앞에서 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말에 여기서 블랙락이라는 자산운용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상당수가 들어보셨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10 트릴리언 USD를 운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운용 자산이 아마 GDP의 한 5%, 글로벌 GDP의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청난 회사죠. 근데 이 회사의 CEO가 작년 11월 말에 넥스트 금융혁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받았고 이분이 이제 토크나이징, 시큐리티 토크나이징, 토크나이제이션 오브 시큐리티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권의 토큰화가 새로운 금융혁신의 키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이 회사의 CEO가 괜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뭘 봤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투자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 기존의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현재 금융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는 블랙락이 1등이고 국내에서는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기존 증권과 전통 자산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블랙락이 과연 왜 이걸 하려고 하냐? 그 위에 컬러로 칠해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겠죠. 신종 자산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각 투자라는 하나의 형태로 나오는 거지. 신종 자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굉장히 무한합니다. 그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신종 증권, 그거를 구현해낼 그릇인 신종 증권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다음에 이거를 토큰화하면 토큰 증권이 되겠죠. 그래서 저 컬러풀한 영역까지도 금융 투자 영역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블랙락은 보고 있고 저희 미래에셋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이 토큰 증권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이미 회색 영역, 전통 증권 영역에서는 저희가 1등이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나타날 신종 증권, 미래 증권 시장에서도 저희가 1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저희 토큰 증권 사업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큰 증권의 정의 다 아실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 토큰 증권이란 분선언장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선언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록체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래 해당되는 6가지 플러스 신탁, 비금전 신탁, 수익 증권도 해당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디지털화. 그러니까 디지털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의 디지털화는 전자증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거를 하게 해주는 데가 쉽게 말해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데가 예탁결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해 준다는 거죠. 분산원장을 활용해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 거다. 그것도 증권의 디지털화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 토큰 증권의 개념과 또 똑같은 얘기고요. 근데 비정형적인 증권에 대해서 저도 여러 로펌에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적인 증권의 반대로 비정형적인 증권이라는 용어를 썼다라고 하고요. 현재 유통되고 발행되지 않는 증권, 새로운 증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저희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법적인 것도 물론 보지만 사업적인 면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비정형적인 증권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금융의 강한 의지가 보여졌습니다. 그다음에 토큰 증권의 기반 기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퍼블릭 블록체인 현재 쓰기는 좀 어렵다. 근데 향후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호환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어내는 게 이제 금융회사들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금융산업의 특성과 결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금융산업은 그러니까 금융산업 규제산업이죠. 다양한 규제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준수해야 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내부 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인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는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체인 스플릿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체인 스플릿이 일어나면 내 토큰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뭐 좋을 수 있지만 금융 산업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체인 스플릿 가능성이 전혀 없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 생태계입니다. 기본 생태계는 앞서 많은 분들이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주시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 찍으실 분 있으면 빨리 찍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한 땀 한 땀 만든 거니까. 예. 그다음에 저는 주요 쟁점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호환 이슈가 있습니다. 발행자, 그다음에 사업 발행자, 유통자, 그다음에 전자 등록 기관 세 기관들 사이에서 블록체인이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해외 주요 시큐리티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국가들의 그런 플랫폼과도 호환이 안 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사자 간의 호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증권사들 혹은 뭐 유리한 전자등록기관의 예탁원, 그다음에 뭐 금융투자협회 이런 데들이 현재 증권사들과 함께 메인넷 관련된 논의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직 안 났고요.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발행 투자 한도 이슈가 있고요. 포인트는 발행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가이드라인상 소액 공모를 쓰면 어떻겠니라는 게 느껴진다. 그리고 때맞춰 소액 공모 한도도 늘려줬다. 이 말인즉슨 편하게 이걸로 해라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3호는 불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3호 토큰 증권은 공모로 간주하기 때문에 3호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 한도는 뭐 있었는데 저희가 왜냐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왔기 때문에 뭐 있었다가 빠지고 뭐 빠졌다가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숫자 같은 건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좀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외 유통 활성화 방안. 장외 유통 시장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좋은 토큰 증권이 나와서 장외 유통이 잘 돼야 투자자들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증권사뿐만 아니라 토큰 증권 플레이어들이 좋은 토큰 증권을 발행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장외 유통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권사와 혹은 또 유통업 라이센스를 따서 유통업자가 되실 다양한 회사들 그리고 뭐 한국증권, 한국거래소 혹은 금투협, ATS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토큰 증권의 거래소 관련된 시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이 쟁점은 현재 나온 건 가이드라인일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권사별로 의견이 좀 다르긴 해요. 뭐 토큰 증권이 수익이 되겠어? 돈을 벌 수 있겠어? 라는 스탠스로 보시는 증권사들이 있고요. 저희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락과 같이 새로운 금융혁신의 키라고 보고 뛰어드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국가의 금융 당국도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을 분야를 돈 벌기 좋게 디자인해서 회사들한테 주진 않겠죠. 당연히 처음부터 규제 당국은 그 사업의 사업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쓸 겁니다. 당연히 이제 대한민국 금융 당국도 그렇게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주 당연한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여기서 수익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거는 크게 업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증권사들끼리 모여서 혹은 토큰 증권 플레이어들과 다 같이 이 파일을 키우느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왜 중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투자계약 증권에 집중합니다. 예. 왜냐 한 번도 발행되지 않았던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새로운 증권이 생긴 거죠.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투자계약증권의 역할에 그 답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정의와 역할에. 그 정의를 같이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투자계약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이게 투자계약증권입니다. 딱 보시기에 약간 모호하지 않으세요? 뭔가 다 될 것 같은 이 투자계약증권 정의를 읽음으로써 뭔가 사업 모델이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럴 만큼 모호한 증권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왜냐? 역할이
되게 보완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 증권이 있고요. 기존 증권으로 구현되지 않는 것들은 투자계약 증권으로 구현해라라는 약간의 그 함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경제 주체가 될 겁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좋아하는 증권은 따로 있을 거예요. 기존의 뭐 베이비 부머부터 해서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뭐 전통 상장 주식, 지분 증권, 뭐 채무 증권, 채권, 뭐 파생 결합 증권, 뭐 이런 것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세대들,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모으고 그들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새로운 자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각 투자업자들이 그런 걸 담으려고 하다 보니 뭐 피치 못하게 금융이랑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계약증권을 합의를 보는 거죠. 야, 기존 증권으로 신종자산 담으면 넘치니까 투자계약증권을 앞으로 담아라. 굉장히 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권을 열어준 거니까. 저희는 투자계약증권, 그러니까 조각투자 사업자뿐만 아니라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회사들, 기존의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투자계약증권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까 기존의 코인 프로젝트들은 투자계약증권이 되면 안 됐어요. 왜냐? 증권으로 분류되면 금융의 영역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계약증권을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막대한 법률 자문을 비를 냈다면 이제부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투자계약증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뭐 법률적인 것 자문을 그건 못 해드리겠지만, 혹은 저희가 뭐 로펌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겠죠. 그걸 떠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에 이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다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행자, 그러니까 조각투자 사업자, 신종자산 취급자, 그다음에 기존 회사들 중에서 유동화하고 싶어하는 자산이 있거나 프로젝트를 또 펀딩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회사들 전부 다 저희의 큰 고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잠들어 있던 신종증권이 깨어났다, 투자계약증권이 깨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밑에 표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새하얀 캔버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기에 어떤 색을 칠할지는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잘 정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많은 블록체인 사업자, 그다음에 조각투자업자들, 신종자산 취급자들 다 이제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계약증권 나옴으로 인해서 금융투자 시장이 굉장히 확대가 됐어요. 보시면 한우, 미술품 이런 것들도 다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증권화가 되는 걸로 이제 제도화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새롭게 보고 있는 거는 자본 조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고 있고요.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본 조달이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오른쪽에 3번을 보시면 사업별 자금 조달을 할 때 기존에는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했죠. 이 다음에 회사 안에서 사정에 따라서 자금을 배분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굳이 회사 차원에서 자금을 조달 안 해도 돼요. 투자계약증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회사가 유동하고 싶은 자산이 있다거나 회사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 이런 단위로서 펀딩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그런 컨설팅 영역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금융위를 껌껌이 설득을 해야 돼요. 왜냐면 투자계약증권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건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금융위가 혼란스럽게 하려고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을 이제 예시로 든 게 아닙니다. 예시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별, 프로젝트별로 펀딩이 가능할 수 있다. 토큰 증권으로 펀딩을 하고요. 쓰임새에 맞게 투자자 보호가 되면서 이제 자산을 유동화하시거나 아니면 사업 수행하고 수익을 투자자들과 나눠 가지시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토큰화 대상의 순서입니다. 1, 2, 3, 4 순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번은 그냥 기존 내 금융 영역이에요. 과거 되게 옛날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신종 자산을 취급하는 회사들과 뭐 조각 투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업자들이 생겨났을 때, 뭐 한 2016년도, 뭐 17년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3번은 이들이 이제 금융당국과 살짝 이제
뭐 텐션이 있겠죠. 그러면서 사업 갈팡질팡하다가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새로운 증권을 써라라고 하는 단계. 그게 이제 3번 단계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2번과 3번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셋이 바라보는 미래에셋이 왜 이쪽 영역에 큰 투자를 하려고 하냐? 저희는 4번까지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모든 자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의 전통 증권까지 포함입니다. 전통 증권을 토큰화하는 거는 굉장히 저항이 세요. 왜냐?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리츠 그거 왜 토큰화해? 리츠 거래하면 되잖아. 이게 전통 증권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건 시간이 걸려요. 저항이 세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전통 증권 중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전통 증권들부터 토큰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웹3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정말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상당수의 부가가치가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간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잘 돌아가던 증권도 토큰화하게 될 경우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증권 시대, 증권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큰 투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좀 말이 너무 빨랐는데 잘 캐치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따 Q&A 시간에 좀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